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자,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요. 문 총장이 오늘 공항에서 들어올 때 준비를 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했던 이야기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지만 공항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자마자 일찍 돌아온 거잖아요. 네.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생중계된다는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낸 것.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5월 1일 해외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례적이죠. 예. 그리고 또 해외 순방 일정을 또 앞당겨가지고 살이나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귀국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자신의 어떤 의도 예. 이런 것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한 걸 보면은 지금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전략적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야말로 사표를 던질지 예. 아니면 앞으로 이제 이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제 상임위라든가 법사위라든가 본회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검찰의 얘기를 분명히 표시하고 반영을 할수 있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심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7일까지는 입장문도 내지 않겠고 회의도 하지 않겠다. 예. 대검 회의 말이죠.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검찰 수뇌부와의 회의를 통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야말로 일속을 챙길 수 있는 것인지 자신들의 의사를 이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걸로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의도는 그렇고 세부적으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기본권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저 기본권이라는 말이 이제 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는 형사적 기본권 그리고 절차적 기본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예.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보호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기본권 보호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권능이 빠질 때 예. 그런 기본권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검찰이 그러한 어떤 권한을 갖지 않을 때 예. 기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기본권을 이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엔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해치는 일이 없는 건가라는 질문을 되려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 그리고 최종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예,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저기에는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줄 경우에 수사 종결권 이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차적 수사권을 모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에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보이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찰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이제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또 그리고 정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정보권과 수사권을 다 경찰이 가질 경우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오히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경찰이 비대해져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검찰은 뭐 지금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고 도대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예. 그럼 검찰이 지금까지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국민만 생각합시다. 예. 민생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민생 수사는 잘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99% 유죄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민생 치안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럼 검찰이 잘못한 게 뭐냐? 가장 잘못한 건 말이죠. 정치 검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치권과 유착해가지고 정치권에 맞는 정치권이 바라는 그런 수사를 한다든지 예. 그런 어떤 행태를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고 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 것이고 신뢰를 잃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특수수사라든지 예. 공무원 범죄라든지 이런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예. 1차 수사, 집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가져가는 수사는 뭐냐? 민생 범죄 수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어떤 좀 별개의 문제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 논리를 펴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 그 얘기가 마치 정치 경찰도 똑같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나 뭐 정치 경찰이나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 국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사실은 수사권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수사는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하면서 한번 뭐 고소 고발을 해도 한참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경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빨라지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암장수사. 암장수사가 뭐냐면 어떤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는 경찰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묻어버리면은 결국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인지수사 같은 걸 안 하고 말이죠. 묻어버렸을 위험하네요, 때 그건 정말.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버닝썬 사태 같은 걸 생각하면 예. 그것이 경찰이든 검찰 탓이든 어쨌든 김상규 씨가 없었더라면 버닝썬 사태는 드러나지 아무도 모르고 않았겠죠. 넘어갔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유력자와의 유착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묻히는 거. 이걸 이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검찰이 수사권을 간다 해서 그게 안 묻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그렇게 불송치를 할 때 예. 고소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 또 송치를 하라고 예.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든지 예. 뭐 이런 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번거롭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번거로워질 뿐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게 아니냐. 예. 결국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예. 고소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이의 제기를 하면은 기록이라든지 불기소 결정문을 이제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검찰에 가서 다시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지금처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수사 지휘권이 있으면 예. 처음부터 수사를 잘못하면 거기에 지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온 법안은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경찰에서 해가지고 넘길 때 예. 그때만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뭐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검찰이 이제 이 법안이 말이죠. 예. 이 법안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 검찰이 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대한 어떤 불씨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경찰에 대한 수사를 불씨를 드러낸다는 그것만으로는 검찰의 그 저 말이 타당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만약 걱정을 한다면 그 걱정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 그것을 제시해야 되겠죠. 예. 저희가 사실 처음에 문 총장의 국민의 기본권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짚어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안에 대한 내용을 쫙 짚어보게 됐는데요. 사실은 문 총장이 발언을 했던 것이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한 것이 거취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치는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얼마든지 사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든지 등등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7일까지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사표를 던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스처로 보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고심이 묻어나는 대목인데 그렇다 그래서 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바로 사표를 쓰겠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들어오면서 해외에서 했던 것과 같은 어떤 강경한 입장을 예. 내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조금 절제된. 예, 근데 오늘을 보면은 상당히 뭐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이해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은 예.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전략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표를 쓸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조정안이다. 그런 법안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5년에도 그렇고요. 2011년에도 그렇고요. 검찰 뭐 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걸 하려고 하면 항상 내부 반발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혹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또 뭔가 좀 힘이 빠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검찰이 뭔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 그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예. 저렇게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청와대 뜻이라든지 법무부 뜻대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 뭐 그런 뉘앙스의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력감을 이제 토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반대는 한다. 하지만 그 우리 반대가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뭐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무일 총장이 하나의 그 자신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후 거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예.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오히려 검찰의 수장으로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지탄 반발에 받겠네요. 지탄을 예. 받게 되니까 내부에서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어떤 수습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그런데 그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검찰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지만 예. 국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피신 조사라는 거 있죠. 예.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하는 거. 그것이 법정에 가면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증거 동의라고 해서 그 증거로 쓰는 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해야만 그것이 이제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지금도 증거 동의를 안 해도 증거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경찰과 검찰을 분리해 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판에 가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증거로 써도 좋습니다라고 해야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이건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밀실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 받은 거는 그 밀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억압을 했는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거 나도 모르게 알았구나. 얘기를 예.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뒤에 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것만 증거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더 강화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을 동일시 똑같은 취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의 피신 조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 증거 동의가 없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도 사실은 그렇게 경찰보다 뭐 큰 힘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기소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거고요. 가장 또 큰 불만은 결국은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겁니다. 사실은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예. 지금 뭐 특수수사라든지 반부패 범죄라든지 선거 범죄 일부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사도
경찰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경찰은 못하고 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런 기업 범죄 수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고소고발이 경찰에 먼저 들어갔다면 그럼 경찰이 결국 또 경찰이 할 수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은 1차 수사권도 거의 없어질 수가 있어요. 동등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 힘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어떻게 보면은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하게 된다면 검찰의 힘이 빠지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반발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아티스트죠.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진진 씨. 사실 A급 지명 수배를 받다가 최근에 검거가 됐잖아요. 일단은 오늘 지금 구속 심사가 그렇죠. 오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3시에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혐의가 뭐냐면 저 너무 부부 많더라고요. 아닙니까? 이혼 예. 소송 중이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낸시랭 씨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왕진진 씨를 전격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 혐의가 12가지나 되는데 12개요. 예, 폭행하고 또 뭐 감금하고 여러 가지 또 뭐 또 협박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3월에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속영장이라든지 또는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안 나오면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피한 거죠. 도망을 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A급 지명수배를 한 겁니다. 예. A급 지명수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걸 이제 A급 지명수배라고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제죠, 그제. 예. 서초구의 잠원동 이 노래방에서 이제 긴급 체포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혐의 중에 좀 독특한 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상해로 고소를 하게 되면 폭행을 같이 안 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근데 화가 많이 난 건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사건인지 폭행과 상해를 분리해서 고소를 해서 이게 또 뭐 12건까지 늘어난 거 예, 보면 일부러 저렇게 협박, 폭행, 상해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혐의를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서 그다음에 5월 3일이죠 어제는 또 그 이렇게 지명수배를 받아서 숨어 있는 기간에도 예. 카카오톡으로 또 협박을 했다면서 다시 또 고소장을 추가로 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낸시랭 씨 입장에서는 왕진진 씨에 대한 원한이 깊은 것 같아요. 둘이 부부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낸시랭 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벤지 포르노 이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포르노를 찍어가지고 자신을 협박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분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네요. 두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맞부딪히고 있고 예. 일반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 글쎄 저 두 사람 간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왕 씨의 구속 여부,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구속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도망쳤으니까요. 네, 도망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노래방에 한 달 정도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노래방에 다 계속 숨어 있었는지 그건 뭐 또 분명치 않지만 서초구 잠원동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또 해외로 밀항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도 안 나왔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5월 3일 날 다시 추가 고소장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도망을 간 상태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다시 낸시랭 씨를 만약에 협박을 했다면 예. 재질이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